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이었습니다. XRP 코인이에요. 계속적인 회복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띄진 않아요. 그죠? 그 회복은 계속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에 안 띈다. 그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도 전해져 왔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보이는 것처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파일도 하나 드리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에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 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164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가는 4,059 원, 그리고 지금은 4,118 원입니다. 계속 한 번에 쭉 눌려서 4,059 원까지 내렸다가 끌어올리면서 계속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요. 그렇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가격이 합쳐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주기는 해요. 계속적으로 이 회복은 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띕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대금 또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모습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은 4,800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움직이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었죠. 뭐 몇 조, 2조, 3 조가 움직였던 XRP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준 채로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든 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이 RSI 수치까지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50 입니다. 50 이면 뭐예요? 매수도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에요.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일단은 이 리플의 최고 관건은 여기에요. 이 라인. 바로 3달러입니다. 이 3달러 라인을 돌파를 언제 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3달러를 돌파해 주고 다시 한 번 더 얹혀 주고 그리고 지지를 받아 주고 바닥을 다져 놓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게 남지 않았냐면 바로 항소 마감일입니다. 항소 답변 마감일이 8월 15 일입니다. SEC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XRP는 "항소 우리는 항소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아직 SEC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이 지금 8월 15일 날짜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SEC가 여기에 항소에 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을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다시 이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전에 항소 취하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면 XRP와 동시에 같이 SE 손잡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항소 취하 서류를 내는 거예요. 아직 이 XRP 역시도 이 항소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취하겠다."라고 했고 아직 법원에 서류는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SEC의 지금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SE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쭉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8월 15 일이에요. 8월 15 일인데 어 연기도 될 수 있죠. 연기도 될 수 있지만 좀 한 차례 연기가 된 게 8월 15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날짜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또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리플도 광복을 맞이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 소식이 접해지면 이제는 완벽한 랠리를 펼쳐질 수 있죠. 이 항소에 대한 여부가 완벽하게 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바뀔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들고 나왔냐면 이 시간에는 바로 이겁니다. 은행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은행에 관련된 소식. 자, 볼게요. 자,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XRP와 RLUS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애호가인 다이애나가 지금 디지털 금융 환경의 중요한 발전을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뉴욕시에 본사를 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여기에라는 공식 연방공인 신탁은행의 설립에 대한 리플의 공식 신청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기대감으로 휩싸여 있죠. 자, 이 암호화폐 애호가인 다이애나가 디지털 금융 환경의 중요한 발전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리플이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리플 뱅크를 연방 은행에 공식 신청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가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이 핵심에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리플의 운영 구조에 지금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에 따르면 지금 이 통화감독처 OCC라고 하죠.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금 신탁은행은 이 방좌예금 계좌 또 모지기처럼 또는 이런 소비자 대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XRP와 또 RLUSD로 구성되는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 레일을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또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바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입니다. 여기에 은행의 설계는 기관의 유동성, 또 실시간 글로벌 결제, 여기에 미국 금융 서비스 이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체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금융권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면모의 은행을 보여줄 리플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이내는 국민신탁은행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완전한 신탁권을 보유한 연방 규제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 은행과는 달리 소매 예금이나 대출을 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리플레이 신탁은행이 기존 금융은행과 경쟁하지 않고 또 엔터프라이즈급 자산관리 또 여기에 결제 운영에 맞춰서 규정을 준수하고 또 기술을 선호하는 이 대안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은행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고 또 특히 XRP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RLUSD는 어디에 맡겼어요? 바로 어 BNY라고 바로 멜론은행에 맡겼죠. 수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 신청이 승인이 되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BNY에 줬던 스탁도 다시 가져오게 돼요. RLUSD를 이 리플 은행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연방 이 헌장을 통해서 리플과 또 패드와이어 또 H와 같은 중요한 어 미국 금융 이 네트워크에 잠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제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개자를 우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패드와이어에 리플이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7월 15일이었나요? 7월 15일 날 바로 패드와이어 이 연준이 어떤 걸 도입했습니까? 바로 ISO 2002를 도입했어요. 리플은 이미 2020년부터 ISO 2001을 도입했고, 이 패드와이어에 이 ISO 2001을 도입하면서 지금 블록체인을 여기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 블록체인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과연 누가 들어올까? 바로 리플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연간 3천조 달러가 움직이는 거예요. 패드와이어에.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 그만큼 리플의 가치 상승은 당연지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의 설립은요, 리플의 이 광범위한 재무 전략의 기초 단계로 보이고, 또 이 다이애나의 리플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달성하고자 하는 몇 가지 운영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는 XRP가 기관 유동성을 구축하고 또 안정적인 RLUS 준비금을 유지, 또 기존 은행 없이 실시간 은행 간의 결제 활성화, 또 24/7 글로벌 결제 프레임워크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승인되면요, 리플은 법정화폐 RLUS를 직접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또 거래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면서 거래 최종성을 갖춘 비용 효율적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야, 정말 이렇게 된다면 대단하죠. 대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XRP 역할을 강화하고요. 또 결제에서 RLS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리플이 다른 뭐 모멘텀들 많죠. ETF도 있고 또 뭐 IPO도 있고 다 있죠. 하지만 더욱더 이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은행이 된다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된다는 자체가 신탁은행이 되는 겁니다. 신탁은행이 된다는 자체가 앞으로 리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관의 유입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 그리고 이 연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연준과. 이것을 제가 한번 어 어떤 거냐면 연준과 연결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바로 연준의 핵심 송금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 패드와이어입니다. 최 초고속 저비용 국제 결제의 강점이 되고 또 리플의 파트너십 통해서 연관성이 심화되고 또 미국 연준의 수용 여부 또 규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리플이 여기 패드와이어에 들어갈 확률이 크고 여기 보면 이 패드와이어가 연간 이 매일 약 4조 7천억 달러 결제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 영향이 리플의 은행 또 글로벌 은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수년간의 계획, 또 일정 조정 끝에서 패드와 연결된 모든 기관은 이제 ISO 이걸 준수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새로운 형식의 직접 처리를 개선하고 또 규정 준수를 검사를 간소화하면서 글로벌 기관의 ISO 2002의 보편적인 표준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특히 중요한 국가 간의 호환성을 항상 지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XRP와 자꾸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ISO 200이 자체가 결제 수단이 아닌 메시징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지금 특정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두각을 나타낼 것을 오랫동안 예상을 해 왔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XRP다는 겁니다. 이 XRP의 개발사 리플은요. 20 년에 이미 ISO 200이 표준 기구에 회원이 되어 있고요. 그 후로 ISO 기준에 맞게 지금 리플넷 인프라를 조정해 왔어요. 이러한 준비 장치를 통해서 XRP는 ISO 네이티브 생태계 내에서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을 찾는 기관을 위한 잠재적인 가교 그리고 자산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바로 연준의 패드와이어와 자꾸 연결이 되고 있다. 리플의 가치는 당연히 매일 4조 7천억 달러가 움직이는 여기에 리플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기관의 관심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보이지도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대금 쫙 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받고 간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할 수가 있고 이미 흔들리셔 가지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매수를 언제 또 매수 타이밍을 알려 달라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게 정보를 받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 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비중은 내가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구간은 뭐 매수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비중이 많이 실려 있으면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느 게 비중을 더 만들어 이렇게 나눠서 현금 확보를 해 놔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현금 확보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해 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응 대처를 시장에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정보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받고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려요. 다 무료입니다.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보방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보만 무료로 주느냐? 아니죠. 이것도 같이 코인 파일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받고 그리고 같이 공부도 저랑 누구도 아닌 저랑 합니다. 저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